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찡구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무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과연 수사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그 당시에 수사 책임자가 지금 금감원장 이복현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법이 잘못된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주장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수사로 인해서 뭐 그런 여파가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을 법의 잘못된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뭐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의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 결과를 두고 법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법원이 이 회장 재판에서 잘못된 법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의 법 때문에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복현 원장의 주장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2020년 9월에 이 회장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삼성에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온 장본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원장이 지난 6일 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물적 분할 합병 등에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이제 자명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법을 해석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이제 새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약간 모순성이 있죠. 아니, 그러면 기존 법에서는 물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기소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을 했어야 하는가 그때. 근데 이것도 약간 모순적인 발언이고,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뭐 법조계랄지 이제 산업계랄지 여러 사람들은 이건 뭐 본인의 수사에 대한 책임에 회피 발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원장이 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맡아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하는 수사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신의 어떤 책임이랄지 그런 건 인정하지 않고 이제 법만 타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재용 회장의 이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두고서 원래 이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처음에 기소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들이 이제 권고를 무시한 채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2020년 6월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의 압도적인 다수로 수사를 중단하라, 불기소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건을 한 2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기소를 강행을 했어요. 이게 검찰의 수사심의회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소 과정에서도 또 이 회장에게 조사하지도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인데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죄를 무겁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하면 안 된다, 수사 중단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기소할 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원장이 지금 뭐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이제 핵심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론하면서 주주가치의 어떤 보호를 실패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은 제일모직의 지분율이 높았던 이재용 회장이 그냥 그 합병할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삼성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였다.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뭐 회계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형 상장사 두 곳을 주가를 삼성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가서 몰고 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저는 그 비판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감원이랄지 이제 금융당국도 이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뒷받침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제 분시 회계를 통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 4조 8천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금감원에서 보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8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회계 처리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다. 물론 일부의 뭐 분식 회계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했지만 회계 처리의 재량권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이제 10년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조사, 수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이고 지금 요즘 삼성이 어렵잖아요. 물론 뭐 이거 자체 때문에 삼성이 어려워진 거라고 제가 볼 때는 단언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기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잃어버린 10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관련 재판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102회 출석을 했거든요. 이게 102회 출석을 하는데 어떻게 또 뭐 구상을 하고 뭐 삼성그룹을 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영향이 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글로벌 현장을 누리면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차지하는데 국내 기업 총수가 발이 묶이면서 이제 삼성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된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1심 무죄, 2심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1심과 2심 무죄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상고를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외부 인사로.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그만둘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죄 선고받는 날도 무죄 선고받으면 뭐 얼굴이 굉장히 낯빛이 좋고 좋아야 하는데 이재용 회장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뭐 삼성이 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무죄가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검찰은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상고하고 항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적 상고 하지 말고요. 수사심의회도 그렇고 1심도 무죄 나오고 2심도 무죄 나왔으면 이제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족쇄를 좀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